스포츠와 일탈 계속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편을 찍어 놓고 소리를 들어봤더니 무슨 동굴에 들어와 있는 막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유가 이게 제 마이크에 보면 이제 볼륨 조정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우리 흔히 에코라 그러죠. 그걸 조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좀 돌려놨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동굴에 있는 것처럼 웅 하는 소리가 좀 들리더라고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조정했는데 지금도 촬영을 끝내놓고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완전히 없애면 또 너무 목소리가 뭐랄까요? 너무 날카롭게 들리기 때문에 살짝 해놨습니다.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편에서 스포츠 일탈의 상대론적 접근 말씀드렸죠. 이 그림 자체를 하나로 이렇게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따로따로 있는 책의 내용들을 보시면요. 비교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장면으로서 이것을 암기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다음은 스포츠 일탈의 기능입니다. 일탈도 기능이 있습니다. 일탈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먼저 순기능을 살펴보면 규범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규범에 순응하여 일탈 행동을 방지하는 사전 예방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를 통한 부분적인 일탈은 사회적 불만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판 기능을 하죠. 다음을 보시면 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창구 역할 있죠. 이것도 이 위에 부분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66년 보스턴 마라톤에서 여성이 불법 참여해서 20몇 등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성들은 그 당시에 마라톤에 참여 못했기 때문에 사회적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뭐 이건 그냥 불만일 수도 있고 사회적 불만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평소 때 좀 이렇게 힘이 넘치는 경우는 이전 격투기 같은데 좀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겨루면서 좀 자신의 어떤 정서를 순화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사회적 안전판 기능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역기능이 있습니다. 스포츠가 추구하는 공정성 및 질서 체계를 훼손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금지 약물을 복용한다든지 심판 매수 이런 게 포함되고 그렇게 되면 스포츠의 가치가 퇴색되고요. 경기 중 규칙을 위반한 행위가 증가하게 됩니다. 위반입니다. 그리고 스포츠 환경 예측 불가능성이 증가하게 되겠죠. 운동선수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경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뭐 폭력적으로 흘러갈지 잘 모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스포츠 환경 자체가 예측 가능성이 좀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죠. 다음은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이 있습니다. 스포츠 참가, 특히 청소년의 부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포츠스타를 역할 모델로 삼는 청소년의 경우에 일탈 행위 모방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스포츠 스타 중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제 뭐 거금이라 그러죠. 큰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뭐 마약을 하는데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저번에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뭐 매춘 행위를 하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경우라든지 나 뭐 그런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청소년들은 스포츠스타가 되어서 나도 저런 걸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모방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스포츠 일탈의 역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스포츠 일탈 이론입니다. 아마 8가지인가 있을 텐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구조 기능 이론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용어가 나오면 구조보다는 기능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기능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범죄가 있다. 그러면 그 범죄 자체도 기능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일탈을 규범 위반의 관점에서 정의하는 것이고요. 일탈은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해 발생한다. 원인에 대한 부분이고요. 중요한 건 일탈이 규범을 재확인함으로써 현존하는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구조 기능 이론의 핵심은 이 기능에 관련된 건데요. 범죄도 범죄만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즉 제가 범죄라고 얘기했지만 일탈도 일탈만의 기능이 있다. 그걸 설명하는 이론이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갈등 이론인데요. 뭐 늘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구조 기능 이론과 갈등 이론은 서로 상반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죠. 경제적, 인종적, 젠더 갈등 등으로 인해 일탈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젠더라는 것은 사회적인 남성, 여성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권력 관계하고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즉 사회의 불평등하고 모순적인 시스템이 갈등의 원인이라고 보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차별 교제 이론이 나옵니다. 여기도 차별보다는 교제가 더 중요하죠. 개인이 일탈 유형과의 접촉을 통해 이 접촉이 바로 교제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탈을 학습하고 일탈자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 목소리가 좀 안 나왔네요.
일탈을 장려하는 환경적 요인을 통해 학습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교재를 통해서 학습되는 것이죠. 접촉, 학습 이런 것들이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호 통제 이론이 있습니다. 이건 시험에는 거의 안 나왔던 부분인데요. 다수의 사람들이 일탈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이유를 찾고자 하는 이론입니다. 통제죠, 말 그대로. 서로 간에 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유를 찾아보면 행동과 욕구가 내적, 외적 요소에 따라서 통제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교재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문화 전달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달이라는 용어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특정 지역의 지속적인 일탈 행위를 설명하려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범죄를 야기하는 사회적 요소가 주민들 간에 계승되고 고유한 비행 문화를 전달한다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우범 지역 이런 거 있죠. 저 지역은 무서워서 못 가게 사는 지역들. 그런 곳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문화 전달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이 문장들을 좀 이해해 놓으실 필요성이 있는데요. 1장에서도 다뤘던 부분입니다. 상황에 대한 해석이 개인마다 다르며 그로 인해서 사회가 유지 발전된다는 것인데요. 동일한 행위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일탈로 규정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론이 용어가 낙인이란 부분도 있는데요. 요거는 또 낙인 이론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하튼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것은 상황, 같은 상자가 들어가죠. 상황에 따라 일탈로 규정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 개념을 이해해 놓는 게 필요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개인마다 다르다는 거. 그래서 사회가 유지 발전된다는 이런 개념들을 알아놓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징적 상호작용, 상상이죠. 그리고 상황에 들어가니까 상상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단어를 통해서 연결해서 암기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 낙인 이론이 있는데요. 일탈은 사회적 규정에 의해 개념화된 것입니다. 그런 개념이고요. 특정인의 우연적이고 일시적인 미약한 일탈, 이것을 1차적 일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다른 요인과 결합함으로써 타인이 해당 개인을 일탈자로 낙인 찍고,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담배꽁초를 누가 어떤 사람이 버리는 모습을 봤다. 그죠? 아주 미약한 일탈이죠. 근데 그걸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저 사람 담배꽁초 길거리에 막 버리네 하고 일탈자로 낙인 찍을 수 있겠죠. 이렇게 낙인 찍힌 개인은 일탈자로서의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니까 막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낙인 찍힌 바에 그냥 담배꽁초 버리자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점차 이것이 습관화되고 지속적인 일탈, 2차적 일탈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낙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낙인 이론이라는 것은 미약한 일탈, 그리고 습관화되고 지속적인 일탈, 2차적 일탈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머턴의 아노미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노미라는 용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던데, 아노미는 우리 흔히 무중부 이런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어떤 지배적인 규범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즉, 목표와 수단의 불일치로 갈등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 머턴의 이론입니다. 아노미 이론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기력이라든지 소외감이라든지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이익만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목표와 수단의 불일치죠. 승리는 해야 되겠고 또 공정 경쟁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스포츠 일탈이 발생하는 원인과 과정을 설명해 주는 이론이고요. 지배적인 규범이나 가치가 없어서 혼란에 빠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게 의미가 규범이나 가치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지배적인 게 없다는 것입니다. 키워드를 보자면 규범과 가치가 지나치게 많은 것이죠.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밑에 나와 있는 5가지가 나올 텐데요. 이것이 시험에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출제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제가 문제를 풀 시간이 있으면 기출문제 시간에 또 다른 예시까지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개인 적응 양식이 있습니다. 5가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문화적 목표가 있고 제도적 수단이 있죠.
위에 보면 목표와 수단 나와 있는데요. 승리 추구와 공정 경쟁이죠. 우리가 목표라는 게 존재합니다. 특히 문화적으로. 원문에 보면 뒤에 나오지만 가치 있는 목표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달성하고 싶은데 제도적 수단이 마땅치 못한 경우 있습니다. 경우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아노미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동조형 순응형입니다. 영어를 번역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적 목표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제도적 수단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징은 합법적 수단으로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유형, 규칙을 준수하는 유형인데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인 일반인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형, 개혁형입니다. 문화적 목표는 달성하려고 하는데요. 수단이 있죠.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금지된 수단으로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유형입니다. 일반 범죄자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래 보면 이제 범죄자 얘기 나오죠. 바로 이 머튼 자체가 그 동조라든지 범죄 같은 걸 연구한 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의례형. 우리가 뭐 의례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할 때 그 얘기거든요. 뭐 의식적으로 이렇게 한다 할 때 의식형인데 문화적 목표는 존재하지 않고요. 제도적 수단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합법적 수단으로 살아가는 유형인데요. 참가가 목표죠. 뭐 셀러리맨이나 하급 관료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스포츠 선수가 참가가 목표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발생하겠죠. 참가가 목표가 아니라 승리가 목표여야 되겠죠. 이것도 일탈의 유형이라 볼 수 있겠죠. 다음은 도피형, 퇴행형이 있습니다. 문화적 목표도 없고요. 그리고 제도적 수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목표도 의식도 없고요. 그리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형이라고 적혀 있죠.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모두를 포기하는 유형입니다. 알코올, 마약 중독자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반항형, 전복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문화적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제도적 수단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벗어난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목표 수단을 거부하고 새로운 목표 수단을 추구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흔히 확신범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 뭐 자기 종교적 믿음이나 정치적 믿음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있죠. 그런 사람들을 확신범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 뭘 하는 행동들 있죠. 거기 사회 규칙과 어떤 규범에 벗어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하면 감옥도 가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걸 확신범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유형을 반항형, 전복형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머튼의 5가지 행동 양식을 보면요. 이제 먼저 개인 적응 양식인데요. 말 그대로 스포츠에 관련된 걸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일탈의 특징도 나오는데 요 내용들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 동조형, 순응형이 있죠. 스포츠 조직에서 문화적으로 규정된 성공을 향한 수단과 방법을 수용하는 행위.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플러스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전략적인 시간 끌기 작전. 이거는 전략적인 시간 끌기 작전이니까 불법이 아니죠. 경기 규칙을 어기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경기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파울들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비윤리적 일탈이라고 얘기하죠. 축구 같은 거 하게 보면 파울을 하죠. 경기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뭐 팔꿈치를 사용한다든지 농구에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축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중동 사람들이 보통 축구 선수들이 침대 축구를 많이 하죠. 자기들이 이기고 있을 때는 이렇게 잔디에 많이 들어 눕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포함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형, 개혁형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규범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성공하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불법 스카우트, 뇌물수수, 금지된 약물의 복용, 경기장 폭력 등이 여기 포함되고요. 말 그대로 일탈의 전형이고요. 첫 장 제가 설명드렸던 이 상대론적 접근에 보면은 과소동조 있죠. 그게 대부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례형, 의식형이 있습니다.
승인된 목표의 수용에는 반대하지만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 및 수단을 별다른 거부 없이 수용하는 행위입니다. 말 그대로 참가가 목적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우성이라는 도달하기 힘든 목표에 집착하지 않고 참여에 의의를 두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행동. 그 집단에서 요구되는 역할과 목표 행동을 스스로 포기한 일탈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도피형 퇴행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승리를 위한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을 모두 거부하면서 스트레스를 벗어버리는 행동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대 역할을 모두 포기하는 일탈을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기대 역할이 있죠. 기대한 역할이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라면 공부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기대 역할이라는 건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죠. 그걸 다 포기해버리고 공부를 안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일종의 도피형, 퇴행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반항형, 전복형이 있습니다. 현재의 시스템을 거부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옹호하는 사회운동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스포츠 자체의 구조적인 변화를 주장하는 것이죠. 새로운 규칙이나 수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동조형, 혁신형, 의례형, 도피형 이것은 구분하기가 편하지만 반항형은 또 다른 형태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로버트 킹 멀턴의 일탈 이제 뭐라고 유형이라고 이제 번역을 할게요. 그러니까 일탈 유형을 보여주는 건데 이 가로축은 보면 제도적 수단이라고 나와 있고요. 세로축은 문화적 목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용어들을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conformity를 갖다가 동조 혹은 순응이라고 번역했던 것이고요. 보시면 수단도 존재하고 목표도 존재할 때 동조 순응형 말씀을 드렸었죠. 다음 innovation이 있습니다. 이것은 혁신 개혁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itualism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의식이나 의례주의 뭐 이런 식으로 번역되는 용어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면 retreatism 이런 게 있는데요. 언둔, 회피, 도피, 퇴행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rebellion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뭐 다른 말로 반란, 모반, 반대, 반항, 전복. 그러니까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반란형 혹은 전복형 같은 경우는 완전히 동떨어진 하나의 형태라고 볼 수 있고 네 가지는 제도적 수단이 있느냐 그리고 문화적인 목표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네 가지는 이 틀 안에 갇힌 형태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영어 자체를 번역하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로 이것이 한국어로 번역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아노미 이론도 많이 있는데요. 더크하임의 아노미 이론이 있었고 그다음에 머턴이 아노미 이론이 있습니다. 영어는 좀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하튼 원래 더크하임이 먼저 나온 아노미 이론이 있는데 이것은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너무 사회가 빨리 부족하기 때문에 응집력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단결력 같은 게 부족한 그런 사회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뭐라 그럴까요? 무규범 상태가 된다는 것이 바로 더크하임의 아노미 이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머턴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방금 배웠던 겁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그 일탈이나 범죄를 이렇게 야기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기존에 있던 그 더크하임의 아노미 이론을 더 확장해서 만든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이라는 것은요. 여기 밑에 나와 있지만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목표를 달성할 적당한 수단들 있죠. 이것을 찾지 못할 때 사람들은 그 대안으로서 다른 방법을 찾는데 그것이 바로 일탈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개념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포츠 일탈의 유형인데요. 이것은 조금 쉬었다가 3편에서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